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좀 됐는데 이혼하게 된 과정이 참 어이없었어요. 이곳 썰TV에 풀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들은 여자가 본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전 남편 역시 그랬습니다. 효도라고 막 강요한 건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효도 서상을 펼치며 정을 뚝 떨어지게 했거든요. 이런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의미 없다 싶어서 얼른 이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최고의 결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결혼 준비 당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혼집이었죠. 집이 이야기해봤어? 우리 신혼집에 얼마 보태줄 수 있대? 말씀은 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자기는? 나도 마찬가지지 뭐. 우리 집이라고 뭐 넉넉한가? 그럼 어쩌지? 대출밖에는 답이 없네? 저번에 자기가 넣었다는 청약은 어제 결과 나왔는데 떨어졌어. 자기는? 나도 떨어졌어. 생각보다 쉽지 않네. 남들은 잘만 되는 것 같던데. 어쩔 수 없네. 대출 말고는 답이 없다. 우선 대출 한번 알아보자. 집을 사는 것도 무리더라도 전세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결혼식 준비는 그간 모은 돈을 어찌어찌 할 수 있었는데 신혼집 마련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들은 청약에 떡떡 잘만 당첨되던데 우리에게는 빚 한 적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편이랑 저랑 처지가 비슷한 게 집안에서 맞이예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맞이로서 자립심이 투철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해결했으며 번 돈은 가정에 보태고 동생들 지원하기 바빴어요. 그렇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결국 전세밖에는 답이 없었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셋집 구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우리 둘이 지낼 집 한 채 구하는 게 왜 이리 힘든 건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참 심란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찾아다니며 고생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지낼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가 아파트였지만 평수도 넓고 몇 군데만 손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냉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이 우리 운명을 뒤흔들었다는 거죠. 자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우리 사기당했어. 아니 갑자기 왜 사기 타령하고 있어? 여기 전세 계약서 있잖아. 다 알아보고 진행한 건데 사기라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방금 아파트랑 부동산 다녀오는 길이야. 가구 넣을 거 취소제라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바로 부동산 갔는데 텅 비어있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경찰서도 다녀왔어. 우리 사기당한 거 맞대. 요즘 청년들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 사기 많다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사기를 당해. 분명 잘 알아보고 진행했는데. 그럼 네 서류는 뭐야? 도장까지 찍고 돈도 다 송금했는데. 그거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경찰서 가서 대강 알아보고 들었는데 모든 서류가 다 위조된 거래더라. 그렇게 대출금 가로챈 사기꾼들 많다고. 그래서 범인 잡을 수 있대.
이 집 얻으려고 얼마를 대출받았는데. 이제 우리 어떡해. 찾기 어려울 거래. 작정하고 쓰면 찾기까지 시간도 걸릴 뿐더러 잡아봤자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려서 어쩔 수 없다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모든 걸 포기한 듯 허망하게 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사기당한 게 맞구나라고요. TV를 보거나 누군가 사기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바보같이 왜 속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해 못하는 짓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정말 까무러칠 노릇이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전셋집 얻으려다 사기당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사기당하게 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TV 속에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직접 당하게 되니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바보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참 막막했습니다. 하루는 그런 제 모습에 묵묵히 지켜보던 엄마가 무슨 일 있냐며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결혼식 준비한다고 많이 힘드니? 아니면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보니까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밥도 안 먹는 게 이상해서.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조금 신경 쓸 게 있어서 그래. 아유, 결혼이 우리 딸 잡내 잡아.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툭 하면 안 먹어서 그새 살 빠진 거 봐. 그러지 말고 일어나. 엄마랑 마트 가자. 마트? 거긴 왜? 결혼기념 선물로 엄마가 냉장고 한 대 사주려고 하지. 냉장고. 됐어. 뭐하러. 냉장고 값이 얼만데. 그래봤자 뭐 억소리 나겠어. 냉장고가 거기서 거기지. 우리 딸 결혼하는데 뭐 하나 보태준 게 없잖아. 신혼집도 대출받아서 얻었고 계속 마음에 쓰였어.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 이왕이면 가전제품으로 떡하니 하나 장만해 줄게. 참, 냉장고 보러 가기 전에 치수 같은 거 안 재도 되나? 너 계약했다는 신혼집. 거기 먼저 들러서 치수 재고 가는 게 낫겠다. 간 김에 어디다 넣으면 좋을지 생각도 좀 하고. 신혼집?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아 잘 참고 있었는데 애써 잊고 싶은 신혼집을 다시 떠올리니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단숨에 울음이 터져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당황한 엄마는 저를 다독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차 이야기하다가 왜 울어? 그게... 뭔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래? 혹시 둘이 싸웠니? 그래서 그런 거야. 잘 참아보려 했는데 신혼집이라는 세 글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걱정스러운 엄마의 표정을 보니 감정은 주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엉엉 울어버렸죠. 한참을 속 시원하게 울고 나서 그간 마음고생했던 이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 역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사기라니. 이를 어쩌면 좋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어? 그놈을 잡을 수 있대? 이 신고했는데 잡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대. 작정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잡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사기당해서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지난 집은 어떡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세 사기라고 말만 들어봤지 내 딸이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이걸 어쩌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신혼집도 없이 대출분 각대 생겼으니 이걸 어째. 엄마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련을 헤쳐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엄마가 우리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다시 신혼집 얻자고 대출받기도 힘들고 어디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건 어떠니? 여기서? 그래. 네 동생도 다 결혼했고 너까지 결혼하면 엄마 혼자 지낼 텐데 방도 많이 남잖니. 나랑 너희까지 셋이면 이 집에서 충분히 지낼 수 있어. 이 정도면 셋이 지내기 널찍하지 뭐. 글쎄. 나는 좋은데 남자친구는 어떨지 모르겠어.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생각에는 이게 최선이야. 그렇다고 시댁에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니. 거기는 아직 결혼 안 한 시동생이 있다며. 시부모에다 시동생 사는 집에 너희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차라리 여기가 낫지. 그렇긴 하지. 알겠어.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이 친정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거라며 말씀하시는 엄마. 듣고 보니 저도 그게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시간 끌어봐야 사기꾼이 빨리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준비하지 못한 건 태산이니 여러모로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혼집 문제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남자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경찰서에서는 아직 연락 없지? 응. 그렇게 금방 잡히지는 않는데 어쩌면 영영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엄마랑 조금 생각을 해봤어. 장모님께 말씀드렸어? 뭐하러. 괜히 걱정하시게. 그렇다고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 마땅히 뾰족한 수도 없고. 갑자기 신혼집에 들을 냉장고 사준다고 같이 보러 가자는 또 어떡해. 신혼집이란 말에 너무 속상해서 울컥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신혼생활 엄마 집에서 시작하는 건 어때? 장모님 집에서? 나더러 지금 처가살이 하라는 거야?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기 집은 어렵잖아. 시부모님 시동생까지 있는 마당에 우리까지 얹혀 사는 거 조금 힘들지 않아? 집도 좁고 지내기 불편할 것 같아. 우리 집은 동생들 다 결혼했고 나까지 결혼하면 엄마 혼자 지내셔. 방도 많이 남으니까 더 넓게 쓸 수도 있잖아. 그건 그런데 별다른 방법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야. 그렇다고 다시 대출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어디서 또 대출받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자기 말대로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다. 내가 장모님 집으로 들어갈게. 우리가 같이 모시면서 부지런히 돈 모으자. 그래, 알겠어. 그리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생활비 겸 용돈으로 한 달에 얼마씩 드리자. 엄마 덕에 지낼 곳이 생기는 거니까. 응, 알겠어. 저가살이 하는 동안 그 사기꾼 자식 꼭 잡혔으면 좋겠다. 사기꾼이 잡히길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어도 우리 둘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이 힘합쳐 열심히 극복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란 희망을 안고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심기일전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처가살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시모 때문이었죠. 아니, 왜 반대하시는 거야? 대체 뭐가 문제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왜 저렇게 펄쩍 드시는지. 남자가 무슨 처가살이냐고 막 그러시네. 처가살이가 뭐 어때서?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런 걸 따지셔. 그리고 뭐 처가살이라고 하고 싶어서 하나?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우리 집 아니면 어디 신혼생활 시작하라고. 길거리엔 앉을 판인데. 처가살이 할 거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 내 방에서 둘이 지내면 되는데 뭐하러 처가살이 하냐고. 시댁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라고? 말도 안 돼. 그 좁은 집에서 5명이 북적북적 어떻게 지내? 자기 방 침대랑 장롱만 들여놔도 꽉 차잖아. 나도 좁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좁아도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셔. 죽어도 본인 아들 처가살이 하는 걸 못 본다고. 어머니 정말 왜 그러셔? 처가살이가 뭐라고. 자기가 잘 말씀드려봐. 어찌어찌 지낸다 쳐도 나중에는 정말 힘들 거야.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봐. 집 놓을 공간도 없이 좁은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 거기다 우리 엄마가 자기 눈치 보이게 할 사람이야? 우리 사위 하면서 100번 1000번 잘해주실 뿐이지. 그런 거라면 조금이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지? 알겠어. 엄마도 다 아시는데 신혼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속상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우선 내가 더 설득해볼게.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인데. 처가살이가 뭐 어떻다고 난리 치시는지. 그렇다고 그 좁아터진 시댁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건 최악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남자친구 방이 정말 좁아요. 최소한의 가구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좁아터진 집에서 뭐하러 신혼생활 하냐고요. 더 넓은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억지 부리는 시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설득해본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시모의 생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사실을 엄마에게 전했어요. 사부인 성격도 참 결나다. 아니 처가살이 하는 게 뭐라고 그리 반대하신다니. 그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어떻게 살라고. 내가 뭐 본인 아들 잡아먹기라도 한대. 사람을 뭐로 보고. 내 말이 어머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난 결혼 한 번 하는 게 왜 이리 힘들어. 신혼집이라면 그냥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 오죽하면 집 때문에 결혼 포기하고 싶은 정도야. 안 그래도 매달 대출 걷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이게 뭐냐고. 스트레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났습니다. 뭐 하나 엎어지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픈데 첩첩산중으로 계속 엎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대한 불신마저 싹 터요. 다른 예비 신부들은 결혼식 날 예쁘게 보이려고 일부러 다이어트 하잖아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자연적으로 막 살이 빠질 정도였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사람이 예민해지는 건 기본이고 식욕, 수면욕 모두가 사라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시던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볼일이 있다며 밖에 나갔다 돌아온 엄마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열어봐. 무슨 통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어보라는 엄마의 말에 통장을 펼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큰 액수가 찍혀있는 걸 확인했죠.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 누구한테 돈 빌렸어? 그렇게 큰 돈 빌려줄 사람이 어딨어? 그럼 이 돈 뭔데? 갑자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난 건데? 어디서 나기는 이 집 팔아서 받은 돈이지. 팔았다고? 엄마! 어차피 너 결혼하면 이 큰 집에 나 혼자 남는데 뭐하러 다 차지하고 살아.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지. 그 정도면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을 팔면 어떡해. 아니 이거 엄마랑 아빠가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잖아. 고생해서 마련했다고 평생 끌고 가야 하니? 죽어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우선 급한 대로 팔아야지 어떡해.
결혼식이 코앞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얼른 전셋집 구해. 정화살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부인도 이렇게 하면 별말 안 할 거다. 차라리 잘 됐어. 네가 떡하니 전셋집 마련하면 너한테 함부로 못하고 잘해주랬지? 내가 정말 못살아. 그럼 엄마는 어쩌고? 집한 금액에서 엄마 집 얻을 돈 미리 빼놨어. 어차피 나 혼자 지낼 거니까 작은 방 하나 전세로 구하면 돼. 그 동산에 알아보니까 혼자 지내기 괜찮은 곳 몇 개 있더라. 그래도 우리 가족 살던 곳이 낫지. 엄마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아. 결혼한다고 엄마 힘들게만 하고. 나보다 네가 힘들지. 행복한 미래 그리며 웃어도 모자라는데 허구한 날 속상해서 울고 이리 말라가니 어찌나 딱한지. 그래도 참 다행이라 생각해. 이 집 팔아서 도와줄 수 있으니 말이야. 너 도와주려고 그간 고생해서 네 아빠랑 이 집 마련했나 보다. 엄마. 비록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게 아니야. 단추야 다시 풀고 잘 채우면 그만이지. 인생도 그런 법이다. 그냥 지나가는 시련이라 생각하고 좋게 넘겨버려. 그리고 너희는 아직 젊잖니. 둘이 힘 합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꼭 꽃 피우는 날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행복하게 살 궁리만 해. 엄마의 말씀을 듣고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됐다고 받기 싫었지만 그간의 고생으로 저도 지쳤나 봐요. 엄마의 도움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면서 신혼집의 사건을 마무리 지었죠. 그렇게 우리는 엄마의 도움으로 둘이 지낼 적당한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내실 전셋집도 같이 알아보며 얻었어요. 그것도 우리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말입니다. 혼자 지내시기 적적할까봐 자주 들여다보려고 일부러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기 안 당하려고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약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사기는 없었어요. 기나긴 고생을 끝으로 겨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허리띠 졸라가며 열심히 모았습니다. 언젠가 엄마한테 도움받은 걸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마음에서요. 엄마, 이거 이번 달 용돈이야. 용돈? 아유, 뭐하러. 너희 대출금 갚는 것도 빠듯할 텐데. 아니야, 받아. 엄마한테 이 정도 줄 정도는 되니까. 안 줘도 돼. 가뜩이나 너희 힘든데 더 도움 못 줘서 미안하기만 하지. 본인이 살던 집까지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해줬는데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엄마. 이미 충분한 도움을 받았는데 늘 더 챙겨주고자 노력하셨어요. 집이 가까우니 반찬을 전해주러 자주 들르셨고 일하느라 힘든 우리 부부를 위해 가끔 집 청소도 해주셨죠. 하루는 식모가 우리 집에 방문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때마침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 왔어? 아직 밥 안 먹었지? 너희 주려고 반찬 좀 가져왔어. 이서방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불고기도 재워오고. 힘들게 뭐하러. 안 해도 된다니까. 참, 엄마 어머니 오셨어. 사부인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계신 줄 몰랐네요. 예, 오랜만에 우리 아들 얼굴 보러 왔어요. 온 김에 같이 저녁도 먹고. 그나저나 사부인 댁이 가까워서 그런가 왕래가 찾으시는가 보네요. 네,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워낙 가깝다 보니 애들 반찬도 챙겨주고 가끔 청소도 해주고 있어요. 10분 거리?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시는구나.
애들 신혼이라 여러 가지고 불편할 텐데 같이 안 산다 뿐이지 청어살이 비슷하게 사는 느낌이겠네요. 네. 어쨌거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저녁 먹으려고요. 사부인은 드시고 온 것 같으니 마저 식사할게요.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힘들게 반찬 만들어서 가지고 온 엄마한테 시모의 태도가 참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견제하면서 매정하게 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아직 일러서 저녁 안 드셨을 것 같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은근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엄마한테 저녁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아직 이른데 엄마 저녁 안 먹었지? 같이 식사하자. 다 금방 차릴게. 아유 아니야 됐어. 엄마 집에서 저녁 먹었어. 벌써? 반찬만 주려고 잠시 들린 거야. 모처럼 시어머니 뵙는 건데. 어서 가서 마저 식사해. 엄마 그만 갈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과일이라도 먹고 가. 예. 국도 없니? 와서 얼른 국 좀 더 주렴. 반찬도 몇 가지 더 내오고. 네 어머니. 잠시만요. 엄마 어서 들어와. 아니야 엄마 갈 때 네 시어머니 부르신다. 얼른 가봐. 저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지만 은근한 시모의 눈치를 읽긴 엄마는 서둘러 집을 나가셨어요. 시모 남편이랑 같이 식사하는 내내 황급히 돌아간 엄마의 뒷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식사 후 늦은 시간까지 후식을 먹으며 남편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다 불쑥 엄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근데 얘 사부인 말이다.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그렇지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니? 네. 그게 왜요? 문제 있나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너는 네 엄마니까 자주 와도 별 상관없겠지만 네 아들은 어떻겠어? 하루가 멀다고 장모님이 찾아오는데 불편하지 않겠냐고. 안 그래도 네 엄마가 얻어준 집에서 지내는데 앉은 자리마다 가시방석이지. 가시방석이요? 저희 엄마가 뭘 어쨌다고 남편이 눈치를 봐요.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자기 그래.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 엄마 눈치 봐? 뭐 그렇다기보다는. 너는 그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쩌니? 네 앞에서 말 편히 할 수 있겠어? 그럼 남편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 속을 모르겠니? 그리고 내가 아들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무리 가까워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살아야지. 시모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며 기분 나쁜 티를 살짝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가까이 사시고 우리 도와주려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건데 그게 왜 불편한지 모르겠다 말씀드렸죠. 남편이 불편해할 거라 생각 못했다고. 혹시 그런 거라면 남편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모를 데려다주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 아까 어머님 말씀 뭐야? 혹시 우리 엄마 오는 거 불편해? 아니 뭐 불편하기보다는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지. 그리고 차에서 엄마랑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영 꺼림칙하신가 봐.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엄마가 싫어하시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하지. 솔직히 장모님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오시잖아. 그게 뭐 엄마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눈치 준 적도 없잖아. 그리고 와서 뭐 온 적이 있다 가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반찬하면 냉장고에 넣어주신 정도고. 가끔씩 우리 없을 때 와서 청소까지 해주고 가셔. 그게 뭐가 거슬린다고 싫다 하시는데. 머무는 시간이 얼마가 됐든 그냥 자주 오시는 게 싫으신 거야.
하물며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알고 계시잖아. 엄마 봤을 때 여기서 잠만 안 잘 뿐이지 같이 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결혼하기 전부터 그냥 우리 집에 들어가면 될 일을 처가살이 안 된다고 반대하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 살고 있고. 이게 다 누구 덕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싫어하실 수 있냐고.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야, 됐어. 어머님은 고리타분한 분이니까 그러실 수 있다 쳐.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이야. 어머님 말씀에 자기까지 동조 안 하면 그만이라고. 다시 물을게. 우리 엄마 오시는 거 불편해? 아니, 싫어? 어머님 생각처럼 안 오셨으면 좋겠니? 뭐 굳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래,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 솔직히 얼굴 뵙기 불편해. 이 집 장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 알고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더 만나고 싶지 않아. 계속 책 잡히는 것 같고 눈치 보인단 말이야. 눈치가 왜 보여? 오히려 자기 눈치 보는 사람이 우리 엄마인데. 그리고 엄마가 집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한 줄 알고 더 챙겨드릴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못나게 굴어? 자기는 장모님이 엄마니까 잘 챙겨드리고 싶댔지. 하지만 나는 그냥 사위일 뿐이야. 우리 엄마랑 같겠어? 당연히 아니지. 솔직히 장모님, 생색내고 싶어서 자주 오시는 거 아니야? 사내새끼가 돼서 집 하나 못 해왔다고 대놓고 눈치 주시는 거 아니냐고.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매번 찾아와서 얼굴 비추시는 거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이 집 떡하니 마련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라. 뭐 그런 느낌이라고. 더군다나 장모님한테 매달 용돈 드리고 있잖아. 이 집 마련해주신 값 얼마라도 갖고 있는데 계속 생색내시니까 내가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라고. 그래도 자기 엄마고 나한테는 장모님이니까 불편해도 말 안 하고 꼭 참았어. 그런데 엄마가 싫다고 하시니까 나도 이제는 못 참아. 자기가 장모님 위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 위하고 싶어. 엄마 뜻 따를 거야.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너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여겼어. 그런데 아니었네. 인제보니 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정말 놀랍다.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일일이 반박하기도 싫고 그럴 가치도 없네. 난 오늘 네가 말한 거 신경 하나도 안 쓸 거야. 싫든 말든 그건 어머님하고 네 생각이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엄마가 우리 집에 올 때 언제 빈손으로 오신 적 있니? 늘 반찬에 과일에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늘 두 손 바리바리 들고 오셔. 담배랑 어머님은 어떤데? 우리 집에 오실 때 뭘 사들고 오신 적 단 한 번도 없어. 빈손으로 와서 나한테 늘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요구만 하시지. 정말 비교되지 않니? 네가 정말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느껴야 할 게 있어. 정작 오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야. 뭐? 그 말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 엄마 보고 오지 말란 소리야.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데 싫으면 어머니 보고 오지 말라고 해. 엄마가 그만이잖아.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 오지 말란 소리를 하셔? 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상처받고 속상해하실 때 뻔한데. 그럼 우리 엄마는? 네 엄마는 상처받으면 안 되고 우리 엄마는 상처받아도 된다는 소리야? 생각하는 수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정말 쓰레기구나. 쓰레기? 내가 왜 쓰레기야?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이지. 말 심하게 한 거 문제 삼아도 되지만 감정 격해서 한 말이라고 이해할게. 내가 효심이 두터우면서 마음까지 넓은 사람이거든. 쓰레기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들은 건 있어서 효심이란 말도 잘도 갖다 붙인다. 이런 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배가 불렀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편히 쉴 수 있는 게 누구 덕인데. 사기당했을 때를 생각해봐.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 날려먹고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 발 동동 구를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줬는지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부모라도 집다집 팔아서 도와주는 게 흔한 거 아니야. 부모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본인 살아갈 생각부터 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본인보다 우리를 더 위하셨어. 그런 분한테 죄송하지도 않니? 넌 지금 우리 엄마를 무시하다 못해 버린 거야. 하물며 동물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네가 동물보다 못할 수 있니? 겨우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우리 엄마 살던 집까지 팔게 하고. 내가 미쳤다 그래. 불효를 저지른 건 네가 아니라 나야. 애초에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이혼하고 싶다 이거야? 아니, 이혼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혼을 할 거야. 야, 너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진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 이혼이 감정 한 방에 저지를 수 있는 짓이냐고. 내가 지금 감정 하나 못 추스러서 이혼하자고 하는 줄 아니? 생각하는 수준 참 저렴하다. 하긴 그러니 우리 엄마 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나 하겠지.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가지고. 아무튼 네가 알아먹을 수 있게 요점만 간략하게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지. 너 같은 놈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 너로 인해 엄마한테 더 불효 저지르기 전에 이혼해서 효도하려고. 아마 너랑 이혼하는 게 가장 큰 효도이지 않을까 싶거든. 그러니까 이혼하자. 지가 지 입으로 효심 있는 놈이라는데 이루어지게 도와줘야지. 당장 짐 챙겨서 네 엄마 집으로 가. 어디 한번 이혼당해서 마음껏 효도하면서 살아. 야, 너가 왜 이혼당해? 그건 유책 배우자만 해당하는 거야. 너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데. 바람을 피웠냐 널 때리기를 냈냐? 그냥 장모님 불편하다고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다잖아. 그게 뭐라고 이혼한다 만다 난리야. 그까짓 걸로 이혼할 수나 있을 것 같아? 괜히 소송까지 해서 힘 빼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해. 내가 진짜 마음 넓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야. 좋게 말할 거 없어. 너보다 현명하니까 이혼하자고 하지. 더 시간 끌지 말고 내일 당장 이혼장에 도장 찍자. 난 마음 굳혔어. 사람은 때론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심한 뒤 단칼에 실행에 옮겨야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딱 그런 순간이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했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니 실망감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엄마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참을 수 없었어요. 결혼 전 시모가 처가살이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할 때 모든 걸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러지 못했을까? 저 스스로 한심하게 여겨지더군요. 처가살이 반대하는 것만 빼면 크게 간섭하지 않고 잘 대해주셔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고집부리며 반대하던 시모를 이상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말이죠. 한창 신혼집 마련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라 판단이 흐려졌었나 봐요. 아무튼 저는 남편의 집을 마구잡이로 챙겨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말한 대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순순히 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모가 전화해서 난리칠 뿐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끼리 싸울 수 있다 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귀한 내 새끼를 쫓아내. 내가 이럴까봐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야. 좁아도 뭐 어때? 우리 아들 무시 안 받고 살면 그만이지. 네 엄마가 집 마련해줬다고 의기양양하냐. 그래서 감히 남편을 쫓아내. 그때 처가살이 하는 거 허락했어 봐. 안 봐도 뻔하다. 네 엄마랑 내가 툭하면 내 아들 자꾸 눈치밥 먹였겠지. 그동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대해주니까 날 만만하게 여긴 모양인데 너 아주 실수한 거다. 내 아들한테 차려주려고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야. 성질대로 시집살이 시켰으면 넌 아주 뼈도 못 추렸어. 알아? 어디 기집애가 버릇없이 남편을 쫓아내고 있어. 거기다 뭐 이혼.
미쳐도 날뛰는 하룻강아지 어떻게 요절냈는지 내가 보여주마.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씩씩거려봤자 귀한 아드님 이혼당할 거예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세요.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대해준 건 엄마랑 저니까. 그동안 우리 둘도 정말 성질대로 했으면 어머니 귀한 아들 뼈도 못 추려요. 매일 눈칫밥에 쪼그려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돼요. 저 쓰레기 같은 놈이 뭐가 예쁘다고 잘 대해줬을까 싶다니까요. 쓰레기. 내 쓰레기요. 인성이 아주 쓰레기잖아요. 남편이 어머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인성이 왜 이렇게 못났나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함부로 키우면 안 된다는 소리 나오나 봐요. 이참에 많은 걸 배웠어요. 참, 쥐뿔도 없으면서 남편이 객기 부리더라고요. 되게 꼴사나운데 제 힘으로 효심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어머님 곁으로 보내준 거예요. 옆에서 대단한 요심 불태우며 살라고. 저 잘했죠? 그러니 이혼당한 걸 고맙게 여기세요. 내일까지 도장 안 찍으면 바로 소송으로 전환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대신 전해주시고요. 그럼 인성 바닥인 아드님께 제대로 효도받으면서 만수무강하세요. 제 말에 제대로 꼭지던 시모는 육도문자를 날리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밟았습니다. 할 말 못할 말 남김없이 뱉어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엄청 약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날 도장 찍기는커녕 집에 찾아와서 또 한 번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 덕분에 이혼하기 수월해졌어요. 경찰 출동 기록, 대화 녹음을 증거로 들이밀었더니 제게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얼마 뒤 사기꾼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혼 소송에서 이긴 것도 좋은 일인데 사기꾼까지 잡히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더라고요.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심지어 사기꾼이 가져간 대출금까지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비 갚고 신혼집과 엄마가 사는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 집을 따로 마련해서 다시 전처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다시 평화로워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전세자게 조심하시고 이상한 남자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